괄호 2번 국가공무원법 헌법에 규정된 거는 행정학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맨 꼭대기 보세요. 끝에 꼭대기 줄 자율적인 윤리가 공무원 헌장 이런 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적극이에요. 그게요. 법에 규정된 게 소극적이에요. 적극 소극 행정학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법률에 규정된 게 오히려 소극적인 윤리예요. 왜 소극이라고 하냐? 그런 위반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네거티브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들 그걸 법에 규정을 한 거거든요. 예, 법에 규정된 게 소극이고 헌장에 규정된 것들이 적극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지향을 해야 돼요. 그건. 그런 윤리라면 법에 규정된 것들은 타율적이고 소극적인 윤리로서 구체적이고 강제력은 있지만 그래도 그게 꼭 그게 이상적인 윤리는 아니에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지를 길거리에 버리지 마라,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이거는 소극적 윤리예요. 버려진 휴지나 담배꽁초를 주어라, 요거는 적극적 규제 윤리예요. 네, 2번에 국가공무원법에 13개가 있는데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2번에 뭐 성실해라, 복종해라, 사항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라.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에요. 정당한 직무상 명령. 정당하지 않은 거 직무 외적인 명령은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무 시간 중에 가서 어디 담배 사와라 뭐 이런 거 안 들어도 돼요. 근무 시간 중에 과장님이 어젯밤에 내가 과음을 했는데 속이 너무 쓰린데 컵라면 하나만 끓여줄래? 그런 거 안 들어도 돼요. 면접 때 자주 물어봐요. 특히 여학생들한테. 자, 과장님이 근무 시간 중에 컵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하는데 그게 정당한 명령입니까? 아닌데요. 근데 자꾸 끓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절대 안 해주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뭐 끓여다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아닌 거 같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이 얼굴이 노래져 아주 샛노랗게 변해가면서 주거하려고 하면서 컵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끓여준다고요? 정답은 없어요. 없는데 면접관들끼리 이제 저희들끼리 정답은 처음에 한 번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적당한 기회를 봐서 그럼 부당한 요구는 지시는 하지 않도록 않을 것을 정중히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좀 멋진 말 같아요. 그게 공무원 면접관도 공무원이에요. 근데 절대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를 내가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 뽑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면접도 인간미 있게 해야 돼요. 너무 말 잘하고 이런 게 면접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4년 전에 제 조교가요. 합격을 했는데 그때 같은 면접 스터디를 했대요. 10명을 했는데 9명이 붙고 1명이 떨어졌는데 그 1명은 말도 정말 잘하고 필기 점수도 엄청 높은 친구였대요.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는 그리고 필기 시험 성적도 좋고 근데 그 친구 혼자 떨어졌대요. 근데 그 면접 스터디 하던 그 지도하는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네요. 너는 조심해야 된다. 너는 말을 너무 잘하는 게 흠이다. 자기 아버지가 무슨 컨설팅 회사 회장이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회사에서 뭐 상담을 이게 직접 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제 이게 좋은 거 이게 본인도 그걸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엄청 조심해야 된다. 면접관을 압도할 정도로 너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왠지 기분 나빠한다. 저라도 그러겠어요. 제가 뭐 그냥 잘난 체하고 막 면접관 한마디 물었는데 막 압도하듯이 막 답변을 하고 하면 주는 거 없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면접 때는 정말 얼굴도 좀 빨개져도 되고 그냥 인간 있게 하셔도 돼요. 좀 부모님하고 그냥 얘기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상은 좀 펴고 하셔야 돼요. 인상을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그때부터 인상 성형 하셔야 돼요. 성형 수술할 게 아니라 인상 성형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고 수업 들을 때도 마찬가지. 인상이 인생이잖아요. 인생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복종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그리고 뭐 4번 친절 공정해라, 5번에 종교 중립, 비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비밀은 지켜야 돼요. 청렴해라 7번 청렴하라는 거는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향 그러니까 접대받거나 뇌물받거나 하지 말. 그게 청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그런 사례 증여향 받지 말라는 거지. 청렴하라는 게 꼭 가난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청렴 윤리는 많이 왜곡이 돼서 청렴 윤리가 마치
그 가난하라는 것처럼 경제적인 빈곤을 강요하는 식으로 좀 왜곡이 돼 있잖아요. 이 청빈이라는 게 우리나라 참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좀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청하면 빈해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절대 부자는 청렴할 수 없다. 청부라는 말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청부라는 게 엄청 이게 돼 있잖아요. 청부, 록펠러, 카네기는 죽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사회 혼납해서 3,300개 도서관을 지었잖아요. 인류를 앞으로 살릴 거는 책밖에 없다. 도서관. 그러니까 뭐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들 전부 청렴한 부호 이렇게 국민들의 그 존경을 받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재벌들이 그런 모범적인 행동을 못 하니까 청부라는 게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청빈이 너무 이제 이게 너무 부각이 가난해야 청렴하다 이런 논리예요. 가난해야 청렴하다. 그건 맞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도요. 황희정승 뭐 이런 분들 얘기하면서 청빈 자꾸 이렇게 자칫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마치 경제적인 빈곤을 강요하는 쪽으로 이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청백리상 지금은 청룡봉사상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청백리상이라는 게 있어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에게 주는 상. 청백리 황희정승이 청백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청백리상 1년에 한 몇 명씩 선발해서 상을 주는데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때 그 후보자를 선발할 때 보면 아주 웃깁니다. 제가 볼 때는 웃깁니다. 후보자가 되려면 첫 번째 우선 집이 없어야 돼요. 집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차도 없어야 돼. 그리고 집에 거실에 요즘 그 흔한 거 지금이야 뭐 와이드 비전 벽걸이 TV 흔하지만 한때 그 막 흑백 TV도 있고 한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벽걸이 TV 같은 거 걸어놓고 그건 안 되고 드르륵 돌리는 TV 있잖아요. 드르륵 로타리식 흑백 TV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아주 유리했죠. 청백리로 유리했죠. 그런 사람 집 없고 차 없고 흑백 그 로타리식 그런 TV 보는 사람이 받는 상이 청백리 상이었어요. 정말 지지리도 못나고 처자식 고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받는 상이 청백리 상이었다고요. 왜 공무원이 그렇게 가난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뭐 어디 뭐 주식 투자하면 그건 건전한 투자고 공무원들이 어디 땅 한 평 사면 그건 투기가 되고 공무원들을 왜 그렇게 못 살게 자꾸 공무원들이 너무 못 살면 청렴할 수 없어요. 예? 신사임당 종이 한 장 이렇게 보이면 이성을 잃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청렴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청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논리예요. 저는 청백리상 이거 정말 이건 좀 잘못된 왜 가난한 사람을 자꾸 뽑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상은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가치도 없고 정말 잘못된 상이다. 수업 때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한 학생이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을 딱 글을 올렸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그날 이 강의를 수업을 했는데 저녁에 이 학생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청백리상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금상도 아니고 은상도 아니고 대상을 받으셨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영구 임대주택에 저희는 살고 있고 차도 뭐 20년 된 그 아주 낡은 차를 끌고 다니 정말 청렴하신 분이고 아버지를 존경해 왔는데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었더니 아버지가 청렴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 정말 가난해서 받은 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는 앞으로 이제 아버님과 선생님을 존경하기 싫습니다 하면서 저는 어찌합니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 표현에.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저도 장문의 글을 써서 싹싹 빌었죠. 학생 아버지는 정말 청렴하신 분이었을 거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그 청백리상 후보자를 선발하는 공적 조서 작성할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저런 상을 받아야 되나 받을 가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저 그런 학생 그 뒤로 연락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공부를 계속 했나 모르겠어요.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573조 7번 청렴 그렇고요. 네, 10번 영리행위 겸직금지 이런 것도 있어요. 영리행위 겸직금지 영리행위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공직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봉급이 작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치맥집을 하나 냈다. 호프집을 하나 냈다. 홍길동 이름으로 호프집을 냈다. 그러면 영리 위반인가요? 겸직 위반인가요? 둘 다 위반인가요? 둘 다? 둘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만 위반이에요. 하나만. 뭘까요? 겸직? 영리? 영리에만 위반돼요. 겸직에는 위반 안 돼요. 왜요? 자, 여러분들 겸직이라는 개념을 오해를 하시는데 겸직금지는 주요 다른 공직을 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요 다른 공직을 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뭐 출마해서 하거나 뭐 공공기관 임직원을 하거나 이런 거 공공조합장을 하거나 이런 거 못하도록 겸직을 겸하지 하지 말라는 거지. 그 헛붙임하는 거는 겸직은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만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리 행위는 위반되죠. 영리. 그럼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마추어 뭐 작가, 사진 작가로 활동을 했다, 뭐 화가로 활동을 하다가 그걸 전시하자고 해서 자기 개인 전시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진 찍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 그림 사진 너무 좋다. 1,0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이랬을 때 영리에 위반될까요? 그런 거는요 위반 안 돼요. 소속기관장 허가 받으면 돼요. 그런 거는 순수한 아마추어 활동 차원에서 그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가 무슨 자기 명의로 뭐 전시회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장 허가 받고 팔면 돼요. 그런 건. 자 다음 쪽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되는데 13개가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걸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이선제 주치행만 아시면은 분간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